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AI 인프라는 굉장히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가고 있고, 좀 더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메모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 팹이라는 해자가 지금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업체들이 하던 거를 많이 통합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게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은 뭐 거의 글로벌 탑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이게 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눈높이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최근에 뭐 중국 모델에도 얘기가 많은데 수요가 좀만 좋아져도 바로 서비스가 차단되는 거에서 보다시피 그냥 컴퓨팅 인프라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이 AI 세대에서는 점유율을 결정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가 쉴 수는 없죠.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뭐 5년, 10년 쇼티지를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게 당장 누가 포기해서 수요가 급변할 거라고 관측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는 연구원님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 걱정에 실체가 있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뭐 실체가 있긴 한데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 그래요? 이게 어쨌든 전례 없는 사이클을 지나고 있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례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명을 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최근에 얼마 안 남은 뭐 어닝콜 시즌도 그렇고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은 계속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할 때는 좋은 얘기만 하다가 내려가면 이제 안 좋은 것만 악재가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실적 하향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좀 하고 있잖아요. 눈높이를 네. 좀 낮추고 있는데 그 낮춘 것보다도 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원래 한 65조 정도 기대하다가 최근에 낮아진 보고서들은 한 60조까지 간 것 같고, 네. 저는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원래 저는 한 63조 정도 봤는데 최근에 뭐 가격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주요 고객사 대상 가격 조금 하향 조정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61에서 62조 원 정도 레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는 제일 낮은 숫자는 이미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투자 심리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중요한데 지금 시장의 신뢰가 매우 약해져 있어서 네. 하반기 실적 숫자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2분기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요즘에 추정치들이 너무 이 변동이 크고 그 애널리스트마다 차이도 커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을 전망할 때는 물량 곱하기 가격이 이제 매출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비용을 빼는 건데, 물량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가시성 높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추정인 거고, 가격은 결국에 지금 당장 3분기에는 가격 협상 분위기를 봐야 하는 거고, 내년까지의 가격 방향성은 수급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뭐 사람마다 당연히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3분기 가격 협상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정이 되게 어려워진 이유는 LTA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고객사마다 가격 조건이 다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논 LTA 쪽은 지금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이 협상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근데 이제 LTA 때문에 업체들마다 약간의 그 ASP 차이는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 이제 가격 증감률이 LTA가 들면서 약간 둔화가 되더라도 가격이 결국에 꺾이지 않으면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수급상을 봤을 때는 사실 뭐 최근에 하이닉스 쪽에서도 강도정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최악의 쇼티지가 될 거다. 실제로 가격이 빠질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가격이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주가는 우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물량과 가격에서 물량은 그래도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가격은 사실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걸 고민하다 보니까 내년만 돼도 SK 하이닉스 증설 물량이 상당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과 네. 아, 내년에는 그 양산 단계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 물량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게 일단은 좀 더 정확도가 네. 높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 하이닉스도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CXMT 전부 다 신규 팹이 열려서 그 램프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신에 이제 긍정적인 거는 제가 이제 요즘에 열리는 신규 팹들에 실제로 장비에 어떤 들어가고 나서 컬을 받고 수율을 잡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출하가 나오는 게. 그래서 사실 이제 내년에 열리는 대규모 팹 중에 첫 번째는 하이닉스의 용인 1기 팹이 될 건데, 그것도 내년 2월에 오픈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4분기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27년까지 봤을 때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물량은 별로 못 늘어나는데 HBM이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HBM 생산 비중이 올라가면서 범용 DRAM 쪽에 캐파 잠식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구간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내년에 수요 충족률이라고 하죠. 실제로 달라고 하고 있는 물량에 대비해서 얼마 줄 수 있느냐가 올해보다 훨씬 적은 수준, 거의 절반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 수요도 계속 이연되면서 28년에 물량이 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빅테크 업체들은 5년 단위 LTA를 논의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보면은 실제로 고객사들과 얘기해 보면은 2030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쇼티지가 해소되지 않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 쪽에서는. 그래서 저는 28년에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이 시작되더라도 과거처럼 급락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8년까지 이 말씀해주신 반도체 기업들의 증설 규모는 지금 현재 캐파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28년, 그러니까 뭐 빗그로스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와 내년에 20%를 조금 하회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28년부터는 20% 초중반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견조한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빅테크 업체들의 기조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물량은 20%대로 늘어나고 네. 그런데 그것보다 수요가 더 강하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수준에서 내려오기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가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뭐 원자재라는 것들이 모두 다 수급이 조금만 틀어져도 가격 급등하고 급락을 하니까, 맞아요. 작년 9월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조금이라도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한다면은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스마트폰 PC 같은 경우에도 강제로 탑재량을 하향 조정하면서 다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수요가 억눌려 있는 상황이고, 로봇도 그렇고 향후 나오는 신규 디바이스 플랫폼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수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자금 조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디까지 뭐 수급만 쇼티지 해소 안 되면은 가격은 안 꺾인다고 보면 이게 여기까지 어디까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올해 기준으로 한 53% 정도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뉴노멀이라고 보면은 뭐 AI 사이클에서는 20-30% 정도 대 반도체 시장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가격이 크게 꺾이지 않고 물량 증가와 함께 시장이 성장할 수 있고요. 사실 20% 초중반 정도 되는 이 가격이 안 꺾인다는 전제하에서 한 3-4년 정도만 사이클이 가도 시장 규모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게 지금 메모리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P와 Q를 지금 전망을 해본 건데, 그러면 올해 연간 이익과 내년 이익은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한 영업이익 390조에 내년도 630조 정도를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올해 270조, 내년도 46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 기업 합산으로 하면 1,000조 원이 넘어가는. 네. 근데 이제 네.
저도 고민이 많긴 해요. 이게 LTA에 대한 잡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약간의 가격 뭐 조정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천조한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는요. 그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물론 그 이런 이제 커머디티 같은 산업들이 원자재랑 비슷한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공급이 약간만 안 맞아도 가격이 갑자기 크게 움직이는 산업이라서 이렇게 이익이 증가할 거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수요가 약해져도 증설을 20%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중에 일부만 약해져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가 증설하는 게 20%인데 수요는 18% 정도만 증가하고 그러면 한 2%만으로도 가격이 폭락하는 거를 여러 번 경험한 산업이잖아요. HBM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똑같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HBM이 지금은 스탠다드 HBM이라고 해서 사실 뭐 만들기 좀 어려울 뿐이지 그냥 일반 디램하고 그렇게 스페셜티가 차이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렵고 이제 뭐 28년도 한 파인만 엔비디아 파인만이 들어오는 세대부터는 커스텀 제품을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근데 그게 뭐 업체마다 누가 할 수 있고 없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램은 여전히 계속 수급이 중요한 거고 HBM이 주는 이점은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캐파를 잠식하는 효과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제일 중요하긴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수요가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5년 단위 LTA를 맺으면서 빅테크 업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수요도 당연히 상황이 바뀌면 급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답지가 없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AI 인프라 투자 경쟁에서 누가 도태되거나 뚜렷하게 혹은 포기하는 순간이 오냐가 될 것 같고 저로서는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고 이게 뭐 생존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 모델도 얘기가 많은데 수요가 좀만 좋아져도 바로 서비스가 차단되는 거에서 보다시피 그냥 컴퓨팅 인프라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이 AI 세대에서는 점유율을 결정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가 쉴 수는 없죠.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뭐 5년, 10년 쇼티지를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게 당장 누가 포기해서 수요가 급변할 거라고 관측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겠지만. 그러면 네. 이제 가격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이 안 돼서 걱정하는 게 LTA 계약이잖아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로 가격 상한과 하단이 결정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국내 업체들은 아직 명확히 디테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업체의 사례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제 국내 업체들 통합해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정 가격을 가는 경우, 그리고 상하단을 두는 경우, 하단만 두는 경우. 그래서 그리고 계약 기간도 3에서 5년. 보통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5년을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요번에 실적 발표에서 되게 긍정적인 주가 반응을 줬던 게 주가가 가격이 나중에 최하단 수준으로 떨어져도 그 바닥 가격 와도 과거 피크 시점의 이익률보다 더 좋다인 거고 과거 피크 시점은 아마 2018년을 얘기하는 걸 거고 그때 영업이익률 한 60% 부분까지 갔었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은 사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하단 가격이나 하단 가격은 아직 파악은 좀 어렵지만 지금 3분기 중에 협상이 되고 있는 많은 고객사들과의 계약이 이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물론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고객사 우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국내 업체가 좋다. 그리고 이 지금 협상에서도 제일 쟁점이 되는 거는 좀 바닥 가격의 설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 주가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PBR 개념, PER 개념 이제 요즘에 보면 상당히 잡음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잘 나갈 때는 PER이 몇 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만 들었다가 지금은 역시 뭐 사이클이기 때문에 PER로 보면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PBR, PER 뭘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PER로 저도 목표 주가를 산정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게 사이클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주에 대입하는 뭐 2, 30배 밸류에이션을 주긴 아직 어렵다. 저는 8배 정도 주고 있는 거고 이제 원래 사이클 산업은 7, 8배 정도는 뭐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사이클이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주가가 PBR의 과거 히스토리컬 밴드를 완전히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억지로 이제 ROE에 맞춰서 PBR을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는 PER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예상치 못하게 엄청나게 급격한 다운 사이클이 와서 이제 적자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바꿔야겠죠. 예. 네. 그런 상황은 좀 굉장히 길게 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8배 정도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이 지금 몇 배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27년 EPS를 대입을 하면은 뭐 한 3, 4배 정도인 거죠. 아, 예. 2배 더 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 27년 실적 온기 반영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이 산업을 오래 연구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전히 PBR 밸류에이션을 고수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미 올드한 세대인가 봐요. 저도 이제 장치 산업이라고 이 산업,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게 되면 네. 여전히 저는 시크리컬이고 PBR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아닐 가능성은 엔트리 배리어,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기술력으로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네네. 얘를 PER로 네.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HBM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린 거였고 네.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가 새로 해서 경쟁력을 뺏어가든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네. PER 밸류에이션 해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근데 만약에 HBM을 마이크론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아. 이것도 증설을 대폭한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다시 시크리컬로 돌아간다라는 우려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같이 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CXMT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변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론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규모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CXMT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을 거로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지만 EUV가 못 들어가는 게 지금 올해부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요. 이 지금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AI 인프라는 굉장히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가고 있고 팹을 운영해봤고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한 해자로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뭐 메모리에서 서비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뭐 좀 더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메모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 팹이라는 해자가 지금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중에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업체들이 하던 거를 많이 통합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게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은 뭐 거의 글로벌 탑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이게 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눈높이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아무나 못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 이제 과거에야 뭐 이제 공급업체가 워낙 많았고 근데 그게 이제 한 3, 4개 정도로 압축되는 시간을 오래 견딘 현 상황에서는 이제 어려운 거고 일례로 들면은 이제 하드디스크 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그게 더 쉬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25배, 30배 정도 받고 그게 작년 초부터 한 1년 반 정도 동안 이제 점진적으로 리레이팅을 받으면서 PR이 3, 40배까지 갔어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그런데 왜 그 업체는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주문가해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인프라에서 AI 인프라 쪽에서 워낙 가치가 높아졌고 점진적인 마진 개선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메모리는 그렇게 단순 대입하기에는 이제 훨씬 좀 더 경쟁이 있는 곳인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너무 이 흑과백의 논리로 보기에는 이제 메모리의 지위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 그 키미 K3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야 중국산 값싼 AI가 이렇게 나왔으니 더는 이제 메모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줄겠구나라고 하면서 악재로 받아들이더니 오늘 분위기는 아니야 이제 중국이 이렇게 그 AI를 더 보급을 하게 되면 어떤 소버린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까지 더 폭발을 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더 늘 거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약간 하루 만에 이렇게 좀 해석이 바뀌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좋은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중국 모델 이렇게 노이즈 만드니까 이제 과거의 딥시크 사례가 네. 또 나오면서 이제 우려가 된 건데 사실 그렇게 싼 모델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확히는 이제 학습보다도 이게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해줄 수 있느냐가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팅 인프라를 얼마나 확보했냐가 그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중국 입장에선 지금 데이터 센터가 너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메모리 업체들도 요즘에 주요 이제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 있죠. 바이댄스,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의 디램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북미 수요가 강해서 거기 중심을 하다 보니까 충족을 많이 못 시켜주고 있고 미안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부족, 그 칩 부족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낮은 가격의 토큰 서비스를 하는 것도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서비스를 감당하려면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토큰 가격도 지금에서 이제 시장 침투를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낮게 매기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지속 가능하진 않다. 어느 정도 다 같이 올라가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실적 발표 관련해서 무엇에 더 주목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22일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 나오고 테슬라, 그리고 29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오고 아마존, 애플 이렇게 나오는데 앞서 일부에서는 윤여삼 팀장께서는 메타를 잘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나오는 실적 중에서는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메모리와 빅테크로 보면 빅테크의 중요도가 더 높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4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글과 아마존은 크게 걱정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업체들은 뭐 최근에도 자금 조달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뭐 이제 구글도 한 85빌리언 정도 유증을 했고 아마존도 채권 많이 찍었는데 최근에 자금 조달을 해놓고 AI 캐펙스 톤을 낮출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톤 자체도 좋을 거고 사실 시장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클라우드 매출액도 잘 나오길 기대할 텐데 최근에 엔트로픽의 ARR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매출 성장세가 좋은데 거기에 주요 서비스를 해주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결국 구글과 아마존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도 서프라이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괜찮고 메타는 뭐 캐펙스 톤은 좋을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당장 하고 있지 않으니까 클라우드가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메타는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이 프론티어 모델 개발 상황에서 티어 1 레벨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강력한 인프라 투자 톤을 계속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우려하는 점을 뽑자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과거에도 인프라 투자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민감해서 숫자가 잘 나오더라도 말 한마디에 이제 좀 출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 거기에 주요 공급을 하고 있는 뭐 국내 하이닉스나 이런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투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체감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긴 한데 이제 이 워딩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게 이제 대세를 그렇게 바꿀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투자가 뭐 태도가 아예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삼성전자 우리가 실적을 잠정 실적으로 숫자는 확인했습니다만 그 내부 세부 내역도 매우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는 주목할 만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메모리와 메모리 외 사업부의 뚜렷한 실적 격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사업부도 벌써 적자 전환을 한 걸로 보이고요. 예상보다 빠르게. 파운드리도 기대와 다르게
2조 원 이상으로 적자 규모가 좀 확대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는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성과금 충당금을 빼면은 1, 2분기가 합쳐서 한 18조 원 정도가 반영이 됐죠. 그거를 빼면은 메모리 영업이익률 거의 84%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 실적 격차가 굉장히 뚜렷해졌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약점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이게 그냥 글로벌 테크 생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사실 최근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던 게 저는 이 메모리 비관의 어떤 정점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스마트폰 업체 중에서 상황이 제일 나은 건 맞는데 어쨌든 메모리 이 가격 상승에 제일 피해주인 업체가 어떻게 보면 피난처의 역할을 하면서 1위를 찍었던 게 최근에 비관론에 가장 정점을 찍었던 순간인 것 같고 실제로 그 뒤로 메모리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의 실적 안에서도 그런 극적인 좀 희비 교차를 좀 보여준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 질문을 드리면 이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많은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점만 오면 내가 이제 만족하고 떠나겠다 이런 생각까지들 많이 하고 계세요. 최근에 또 최태원 회장이 그냥 갖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실까요? 일단은 과거 5, 6월처럼 쉬운 주가 급등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뭐 매물이 너무 많아서 탈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주가가 가격이 꺾이지 않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환경 하에서 이제 대규모 주주환원은 사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실적 추정치도 최근에는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는데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메모리 업체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이제 앞으로도 다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쌓여진 엄청나게 많은 현금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대 단점은 국내 증시가 담기에는 너무나 큰 업체들이라는 거여서 수급의 불안감은 계속 작용을 할 거고 주가의 급등 급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없이 이제 본주를 들고 간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인준 유진투자증권 반도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